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한 2, 3주 전만 해도 아침밤으로는 꽤나 쌀쌀해서 숏패딩을 입고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낮에는 반팔 차림이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의 비염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 다들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요즘 살랑이는 봄 날씨에 컨디션도 오락가락하기 쉬운데요. 오늘 월간만이 영상도 마음만큼은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땡기는 날씨지만 따뜻한 미지근한 차 마시면서 그림 그리시거나 멍하니 계실 때 켜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게으름인데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설명을 곁들여 볼게요. 저는 주말에는 입시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고요. 주중에는 그림 공부를 하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는 엔잡러입니다. 수업과 영상 내용은 주로 그림 작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년 넘게 좀 준비를 했던 마니의 인체 드로잉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을 미술학원에서 친한 동료 선생님께 드렸더니 그 선생님께서 마니쌤은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학원 일도 하고 유튜브도 내고 책도 내시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금세 내가 부지런한가? 이 정도를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러면서 주절주절 말을 덧붙이다가 이게 약간 스몰 토크에 난데없이 TMI를 덧붙이나 싶어서 적당히 이제 대화를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늦잠을 잔다거나 취미 활동이라 쓰고 덕질이라고 읽는 이런 행위들이나 멍 때리기와 같은 일들을 굉장히 좀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휴식과 관련됐거나 나의 즐거움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약간은 멀리하는 느낌? 근데 왠지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될 것 같고 늘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갓생 살아야 될 것 같고 미라클 모닝 안 하면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고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다른 언어든 뭐든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공포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야, 몇 살에는 뭐뭐 해야지, 뭐 결혼해야지, 아기 가져야지, 뭐 이때는 취업해야지, 이런 식의 것들까지 곁들이기 시작하면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의 분명 호의로한 칭찬일 텐데 어딘가 찜찜하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와서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간에서 말하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말의 힘이 참 무서운 게 제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도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어렴풋이 어느 정도만 아는 상태에서 너는 땡땡땡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하면 상대가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런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맡았던 반 친구 중에서 저희 반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늘 너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구나 라고 해주신 한마디가 대체로는 힘이 됐지만 아주 가끔은 이렇게 나의 게으른 모습을 알고 선생님께서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게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성이 있기도 하지만 저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의 힘으로 인해서 힘이 날 때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잣대의 기준으로 계속 나를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굉장히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혹시나 하면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어쩌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하다 보니 누군가가 칭찬을 해도 최대한 정말 그런가?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할 정도로 어떤 근거가 있는가? 상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걸까라고 어찌 보면 의심 아닌 의심을 하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의 생각도 진심이 딱 전해졌고 부지런해서 멋있다고 말해주는 호의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하면 난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난 게으른 편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흔들려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그들이 하는 방식을 쫓아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상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 나는 게을러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식이 뭐냐면요, 제 친구와 또 대화를 하다가 답을 알게 됐어요. 얼마 전 또 절친과 통화를 하다가 마니야 넌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 제가 소파에 늘어져서 이북으로 순정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와야마야마 여학교의 별이란 만화 아시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봐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자세를 고쳐한 다음에 어렸을 적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성취욕이나 인정욕이 굉장히 강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반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를 이기고 싶어서였을 정도예요. 대학을 나와서도 저는 그렇게 계속 성취욕과 인정욕이 강한 상태에서 일욕심도 많은데 메타인지는 다소 부족한 편이라서 내가 가진 욕심만큼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험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이제 이 인생 동안 제 인생 기간 동안 쌓이다 보니 전 스스로 나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문득 이런 내가 어떻게 엔잡러가 되었지? 싶더라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분명히 자연스럽게 저를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끼니도 제때 안 먹고 커피만 주고 장창 마시고 밤 늦게까지 만화책 보고 햇볕도 잘 안 보고 집에서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필사적으로 마감일이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은 마감일이 있으니까 그 마감일에 맞게 하면 되고요. 혼자서 하는 일은 주변에 나 이거 언제까지 끝낼 거야 라고 떠벌리고 다녀서 강제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스불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넌 정말 스불제야 막 이렇게 애정어린 놀림을 받기는 해도 마감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 좌절했다가 또 배우고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학원 취업을 한 13년 전에 했던 그 이후로도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클래스 101 강의를 만들었을 때도 드로잉 책을 쓸 때도 그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채찍질을 해야 성장한다는 것을 아는데 스스로 그 채찍질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모자라는 걸 알아도 일단 최대한 대중에게 공개한다라는 걸 저도 모르게 정해두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일 때도 있지만 야 이런 실력으로 뭐뭐뭐 하냐 나도 하겠다 이런 식의 악플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도 뭐 정말 심한 악플은 적당히 넘기고 비판 섞인 피드백은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도 정말 아주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으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저도 모르는 새에 최대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여러분도 게으름뱅이 어설픈 완벽주의자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도 뭐 대단히 많이 벌진 않아도 저축도 좀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제가 아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각자 자신이 가진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의 경우는 오히려 마감을 스스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더 적성에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에서 말하는 단점을 너무 단점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단점이 있다고 해도 보완할 방법을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찾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면 열심히 또 찾아서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또 서로서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